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감의 황필규. 박영아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감은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을 대리했었고요. 그동안 사실 이주민 구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이주민 구금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네, 황 변호사님은 공감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주 구금에 대해서 관심을 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2개월간 변호사 실무수습으로 이제 어떤 법률 사무소를 가게 됐는데요. 마침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변호사님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 인권 실태 조사에 참여를 하고 계셨고, 뭐 같이 그 변호사님 따라서 이제 실태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참여했던 변호사님들이 뭐 한 20분 정도 되셨는데요. 다들 바쁘시다고 하셔서 이제 그 실태 조사 보고서를 주로 제가 혼자 작성을 하게 되는 뭐 상황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한 2달 동안 이주민 어떤 구금 시설에 대해서 뭐 국제 기준이라든지 관련된 국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관련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보호소라는 데가 지금도 사실 일반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때는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주 구금에 대해서 혹시 그 지원을 하신 사례가 있다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헌법 소송이 하나 있었고요. 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 단속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제 단속이 되고 당연히 구금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절차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주민 구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하는 뭐 계기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뭐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송보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실태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연구 영역으로 전국에 있는 외국인 구금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구금된 이주 아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항에서의 어떤 그 난민들의 어떤 구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공감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관련된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은 특히 뭐 과거에 있었던 법제상, 관행상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지금은 이제 좀 법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법률에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규정 한마디로 모든 어떤 실체적인 요건이나 절차적인 요건이 대체되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무소불위의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강제 단속을 하고 구금시키고 뭐 무기한 구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법도 당연히 문제였는데 법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법에는 그 기본적으로는 구금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고가 안 지켜질 경우에 뭐 명령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구금해서 강제 퇴거시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원칙과 예외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뭐 대부분 거의 99.999%가 그 뭐 강제 퇴거의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구금하고 보내버리는 식으로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어떤 최소한의 어떤 통지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절차적으로 당사자들, 마치 이제 구금된 당사자들은 그런 통지나 어떤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뭐 아마도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뭐 한국말로 해서 혹은 영어로만 해서 못 알아들었을 거다 라는 식의 어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어떤 권리, 절차에 대한 통지가 도대체 법적으로 어떤 인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도 바라보고 관행이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예전의 문제점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박 변호사님과 저도 같이 그 대리를 했지만 외부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헌소송 사건, 재청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분들이 같이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핵심적인 어떤 결정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박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 구금의 근거 조항이 출입국 관리법 제 63조인데요. 이 63조를 보면은 외국인을 이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보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구금이고요. 이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63조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이제 받게 된 것이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이 2018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제 위헌 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나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단법인 두루에서 한 위헌재청 신청이 법원의 한 위헌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리를 이제 받게 됐을 때 그동안 이주구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온 이제 공익변호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리인단이 꾸려지게 됐고 이제 공감에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된 보호명령의 대상자가 이제 당사자가 이제 구금 당시에 만 17세의 아동이었고 또 난민 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까지 이제 무작정 무기한 구금을 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기도 했고, 특히 이주 구금 상한이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와 이제 실무례에 관한 이제 풍부한 자료들을 제출을 했었고요. 또 국제인권 기준에 관한 서면들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교수 등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결론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은 이제 보호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만은 실질은 구금이고 또 집행의 어떤 실질을 보면은 이제 형법상의 실형하고 이제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이제 인권에 대한 어떤 제한 중에 가장 심각한 형태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헌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서 이제 형사 절차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그 형을 선고하는 그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 강제특업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이 구금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행정처분이 집행을 위한 구금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이 없으면은 그 구금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이제 그동안 그 이주인권 단체들이라든지 시민 사회에서 이제 제기해온 문제들이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또 지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금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구금으로 인해서 구금되는 이제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하고 이 구금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이제 공익 사이 어떤 이익 형량,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 이제 공익보다 이제 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구금을 연장할 때
어떤 독립적인 기관,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한 절차적 보장도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의 어떤 당사자가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이제 법정 의견은 이 출입국 관리법 제 63조가 위헌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강제퇴거 그냥 단순 위헌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법적인 근거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집행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없어져서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입법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시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헌적인 요소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법부가 이제 그 기한을 넘기고 이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 규정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결정입니다. 그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국제 기준이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고 또 이 구금의 특수성 자체가 그 난민 신청자이고 아동이라는 것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저희 주장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그런 부분도 더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결정과 관련해서 좀 앞으로 결국 이제 정부가 뭔가 이제 정부나 국회가 추가적인 어떤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뭐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송환하지 못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을 이제 석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선 강제퇴거 명령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실무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출국을 전제로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그게 입법적인 개선이든 어떤 이제 실무적인 개선이든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구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구금이 필요한지 여부, 당사자가 이제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제 난민 신청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 이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지 여부 등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구금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이 절차들이 이제 확립이 되어야 하고 또 이제 구금 상한이 이제 사실은 강제 퇴거를 시키기 위해 이제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이 헌법 불합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언제까지는 이제 그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이지 이게 뭐 당장에는 어떤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위헌이고 미래에도 위헌이고 과거에도 위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실 그동안 장기 구금됐던 모든 분들이 사실 위헌적인 구금의 피해자였다라는 것이고 또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위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금됐다라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어떤 정부나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생각입니다. 사실 관행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하고
그런 문제 인식을 확산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주 구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주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문제를 이제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명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다른 단체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주민 인권, 특히 이주민 구금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잘 지켜봐 주시고 다양한 공간에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